이제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질문을 받으면 됩니까? 질문을 받읍시다. 점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45도, 저기 45도의 탄젠트를 갖다 붙이면 기울기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기울기는 탄젠트 45도. 탄젠트 45도 얼마였나요? 1입니다. 네. 결론은 기울기가 1이며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거니까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시고 기울기 1 가로 x에서 x좌표 빼면 이렇게 정리하면 y는 x 플러스 3. 이 직선을 L이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이 x축, y축과 둘러싸이는 너비를 구하는 거라 기울기 1짜리며 이게 x절편 값은 x절편 마이너스 3이고 y절편 값은 뒤에는 상수값인 3이 되죠. 그러니까 x축 위에 마이너스 3에서 만나며 y축 위에 3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 네. 거기와 x축, x축, y축 이 직선으로 둘러싸이는 면적은 여기네요.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좌표점은 마이너스 3이지만 길이는 3이니까 네, 2분의 9가 네, 넓이 값이 됩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점 C를 지날 때 K값을 구하랍니다. 결론은 이 얘기 아닌가요? 점 A를 지나는 직선, 점 B를 지나는 직선이 점 C도 같이 지나간답니다. 이런 느낌이죠. 뭐 꼭 이 순서대로 한 뜻은 아닌데 어쨌든 개념적으로 A, B, C라는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인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K 플러스 1. 이 점의 좌표 K, 마이너스 1. 이 점의 좌표 마이너스 2,9. 자, 이렇게 되면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인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풀이법은 AB의 기울기랑 BC의 기울기랑 CA의 기울기는 같다. 이걸 얻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등식 어쨌든 지금 미지수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미지수가 한 개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를 풀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하죠?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미지수 하나, 식 하나, 미지수 두 개, 연립해서 두 개 관계식, 연립방정식 이런 느낌. 그럼 식 하나만 세우면 돼요. 그냥 등식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굳이 K가 여러 번 있는 식을 세우는 것보다는 K가 없는 이 점을 이용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AB의, 그러니까 여기 있는 AC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 서로 같습니다라는 여기만 써도 될 것 같아요. 식 하나 만들면 돼. 등식 하나 만들면 되니까. 그럼 BC의 기울기부터. 선분 BC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K 플러스 2분의 Y의 이건데 기울기는 점의 좌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때는 어차피 제곱할 거라 순서가 중요하지 않지만 기울기는 순서가 중요하죠.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거 빼고 있는 거죠. X좌표를 이렇게 이 순서를 뺐으면 Y좌표에서 저 순서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얘랑 선분 AC의 기울기. 얘도 뭐 이렇게 뺐다고 칩시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2K 플러스 1 마이너스 9. 정리해보면 K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0은 3, 마이너스 3, 뭐죠? 1분의 2K 마이너스 8. 그럼 분수식이 서로 같을 때는 이렇게 대각선 방향 곱한 값이 서로 같다고 성립하죠. 곱합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분배하시면 되죠. 2K 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8K 플러스 4K 마이너스 4K. 상수항 마이너스 16. 우변은 마이너스 10. 그럼 양변을 2로 나눈 다음에 이걸 넘긴다고 보면 K제곱 마이너스 2K. 얘는 마이너스 8. 얘는 마이너스가 넘어와서 플러스 5 마이너스 3. 인수분해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1 0. 따라서 K값 3 또는 마이너스 1. 자, K는 근데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얘는 아닙니다. 얘가 정답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같이 삼각형 ABC의 꼭점 A를 지나면서 그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상수 AB의 곱을 계산하시오. 상수 AB를 구하시오. 이게 그림이 많이 복잡한데
그냥 필요한 그림만 그려보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가 꼭점 A예요. 네. 이 점을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이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을 하려면 점 A가 바라보는 선분의 중점, 선분 BC의 중점인 네, 여기를 약간 느낌은 아이고 뭐야? 약간 느낌은 네. 뭐지? 네. 중선이죠, 결국은 중선. 점 A를 지나며 선분 BC의 중점을 지나는 이 삼각형 ABC의 중선 하나를 그립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밑변 길이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넓이도 서로 같아지겠죠. 어렵지 않게 점 A 좌표는 알고 있어요. 조건에 나와 있으니까요. 2,3. 우리는 이 직선을 구하고 싶은 거죠. 이 직선 L. 여기 있어요. 직선 L이. 그럼 직선을 구하려고 하니 조건이 점 하나를 알고 있네요. 그럼 나머지는 기울기를 알아내든지 아니면 나머지 한 점을 알아내든지. 근데 기울기를 당장 알아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를 지금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이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는 이 점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굳이 그냥 어차피 중점만 결국은 어쨌든 중점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나머지 한 점을 찾을 때는 선분 BC의 중점의 좌표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중점 좌표 구하는 공식은 X좌표, 여기 있는 X좌표 마이너스 3과 여기 있는 X좌표 5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컴마 여기 있는 Y좌표 1, 여기 있는 Y좌표 마이너스 3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이게 얼마냐면 1,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럼 결국은 이 점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반식 구하라는 얘기죠. 두 점이나 아니잖아. 두 개 중에 만만한 거. 얘가 만만 얘를 하시고, 얘를 만만 얘를 하시고, 그냥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Y에서 지나는 Y좌표를 빼주시고, 기울기 써주시고, X에서 지난 X좌표를 빼주시고. 그럼 기울기는 증가량을 구하면 되잖아요.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정리해보면, Y는 이게 4죠? 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A 값은 4, B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2등분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점 K,4를 지날 때 K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직사각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직선을 그릴 거야. 아무나 어떤 직선을 그릴 거야. 근데 어떤 직선을 그려서 이 사각형 넓이를 2등분하고 싶어요. 그럼 뭐 직선을 이렇게 그으면 넓이가 2등분 되나요? 딱 봐도 아니죠. 이렇게 그으면 2등분 됩니까? 딱 봐도 아니네요. 이거는 기울기가 양이냐 음이냐, 오른쪽 위로 가느냐 오른쪽 아래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특정 위치를 지나야지만 넓이가 2등분 될 것 같은데 어디를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네, 대각선의 교점.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인 이 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리면 무조건 넓이는 2등분 됩니다. 이 점을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뭐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대각선, 이거는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네. 이 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가는 직선,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합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위아래 합동이 됩니다.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럼 결국은 이 직사각의 대각선의 교점을 찾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으면 네, 넓이는 정확히 반으로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원점은 이 직선식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왜 이 직선식을 찾아야 되냐면 이 직선식이 저기 있는 K,4를 지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K,4를 이 직선식에 대입하게 되면 K값이 구해질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니 뭐를 알고 있냐면 지난 한 점 0,0을 알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기울기를 구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점을 하나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는 점이 더 유리하죠. 기울기는 당장 구하기는 어렵고
이 점을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점은 선분 AC의 중점이 동시에 선분 BD의 중점이죠. 아무거나 네가 편한 데를 구하세요. 선분 BD의 중점 또는 선분 AC의 중점 같은 점일 테니까요. 네가 보기에 그냥 편한 점 하나 찾으시면 됩니다. 그냥 BD로 합시다. 여기 있는 2,1과 저기 있는 5,3의 중점. 그럼 점의 좌표는 x 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눠주고 y 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눠주면 중점 좌표는 2분의 7, 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2분의 7,2와 그 다음에 0,0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게 직선이 쉬운 게 원점을 지나잖아요. 그럼 뭐랑 하나 관계식은 y는 기울기 x 이런 꼴이겠죠? y는 ax 이런 꼴. 그럼 기울기만 찾으면 되잖아.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썼더니 y는 2분의 7분의 2x. 아이고 이거 계산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하십니까? 2를 곱하시면 되죠. 2를 곱하시면 이 분수식이 단순해지잖아요. y는 7분의 4x. 따라서 이 직선이 y는 7분의 4x이므로 y는 7분의 4x이므로 이걸 대입하죠. 그럼 y값은 4, x값은 7분의 4x. 넘어가면 x는 4 곱하기 없애면서 반대쪽 역수 4분의 7을 곱한다. 7. 그래서 k값은 k를 대입한 겁니다. 여기다 k를 대입해야 되죠. k. 그래서 k값은 7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변환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이런 문제도 있죠. 여기 좌표 평면이 있는데 여기 직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 근데 여기도 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뭐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은 관계없습니다. 뭐 이렇게 사각형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각형은 라지 A, 여기 있는 사각형은 라지 B라고 할 때 어떤 직선을 그어서 라지 A의 넓이와 라지 B의 넓이를 각각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어떤 직선을 그었어. 이 직선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뭐 이렇게 그으면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이걸 긋다 보니까 얘는 2등분 되는데 얘는 2등분이 안 되잖아.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직선 하나를 그어서 두 개를 동시에 2등분하고 싶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쪽 대각선의 교점과 이쪽 대각선의 교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을 그으시면 둘 다 넓이가 2등분 되겠죠. 그럼 이쪽에 대각선의 중점을 찾고 이 대각선의 중점을 찾은 다음에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찾으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문제가 변환될 수도 있으니까 네, 생각을 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뭐하고 뭐뭐하다 이니까 두 개를 나누어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수직, 두 번째 평행. 그럼 1번 수직 관계에서는 누구와 수직인지를 봐야 돼요. 이 직선이 x 플러스 ay 더하기 2는 0과 이 직선 3x 플러스 by 마이너스 1은 0. 얘들이 수직 관계인 겁니다. 근데 저번에 수직 관계할 때 이게 1차 함수냐 아니면 1차 방정식에 따라서 그 식이 약간 다르죠. 개념은 똑같지만 식을 구사하는 내용이 좀 다르긴 했었는데 방정식일 때는 수직 관계는 x 계수끼리 서로 곱하고 y 계수끼리 서로 곱한 값을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러면 수직 관계에 놓이죠. 따라서 AB의 곱은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AB를 구할 수는 없죠.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할 테니까. 두 번째, 이번엔 평행 관계로. 누구와 누가 평행입니까 했더니 식이 하나밖에 없네? 여기 2 있잖아요. 있는 2가. 제가 주인공이에요. 쟤랑 얘는 수직이고 얘랑 얘는 이제 평행인 거니까 x 플러스 ay 플러스 2는 0과 x 플러스 b 마이너스 4y는 0이 평행 관계죠. 그럼 평행이 성립하려면 가운데 선 찍 긋고 네, 요거를 그대로 옮겨 쓰시면 되죠. x 개수 1분의 1, y 개수 b 마이너스 4분의 a. 이 비율은 같고 상수항의 비율이 다른데 어차피 얘는 상수항이 없으니까 따로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만 같으면 평행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곱하면 따라서 a는 b 마이너스 4랑 같다. 어디서 봤던 거죠?
자, 이게 또 걸리네요. 여기는 질문이 왜 나오는지 알겠네요. 현재는 이 부분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게 뭔 내용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연립방정식인데 또 두 개를 동시에 연립하는 거니까 연립방식이에요. 연립방식인데 연재가는 거는 1차 연립방식이지만 얘는 1차와 위에는 몇 차예요? 2차입니다. 문자 두 개를 곱하면 2차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만 2차가 아니에요. 얘도 2차입니다. 차수는 문자끼리 곱한 횟수가 차수가 되기 때문에 얘도 2차, 얘도 2차예요. 다만 이쪽에서 x의 차수를 물어보면 x는 1차가 맞고 y의 차수를 묻는다면 y는 1차가 맞지만 전체 문자항의 차수를 묻는다면 2차입니다. 그럼 개념상 밑에 있는 건 1차와 위에 있는 건 2차잖아. 뭐라도 뭐 기억나? 저번 배운 지 얼마 안 됐다.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식 푸시오. 그러면 어떻게 썼죠? 1차를 2차에 아유 진짜 공부도 안 한다. 죽을래 진짜? 이 쉬운 거를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얘는 그러면 1차를 여기는 2차에 대입합니다. A를 대입해도 되고 B를 대입해도 상관은 없어요. 편한 대로 하세요. 뭐 이건 -1 넘겨서 이 식을 뭐 B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도 괜찮고 뭐 B로 정리하게 되면 A 플러스 하겠죠. 음수를 계산하는 것보다 양수를 계산하는 게 편하다 판단되면 이걸 대입하는 거고 그냥 나와 있는 거 별 차이 없으니까 이걸 대입하겠다면 뭐를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얘를 일단 동그라미 친 김에 얘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A 위식에 A 곱하기 B자리 대신에 A 플러스 4. 이 길로 넘어오면 플러스 3이 되죠. 왜 넘기냐면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A에 대한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이 0이 되고 A에 대한 2차 방식 인수분해 A 플러스 1,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죠. 곱해 3 더해 4가 되는 게 1, 3이니까요. 그럼 2를 곱해 0이 되는 A값 A값이 마이너스 1이 하나 있고 또는 A값이 마이너스 3이 하나 있네요. 근데 조건상 A와 B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A값을 구하려면 B값의 4를 빼는 거죠. 그렇지? B값을 구하려면 A값의 4를 더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근데 B값 구하는 거니까 B값은 A값의 4를 더한다. 3. 이것 또는 B값은 A값의 4를 더한다. 이렇게. 그래서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이런 구조가 나타날 텐데 마지막 잠깐만요. 답을 여기다 옮겨놓을게요. 혹시 답이 안 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A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B값은 3 이 조합 또는 A값은 마이너스 3 B값은 1 이 조합.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합 중에 혹시나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걸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A값 마이너스 1 B값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얘는 1이 되죠. X에 마이너스 3 B에 1을 대입해보면 얘도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 1이 됩니다. 그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둘 다 답이 되겠죠.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그래서 어차피 상수항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수항은 따로 여기 뒤에 상수항은 어차피 만들어지지 않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둘 다 답이 됩니다. 대책에도 모두 구하시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게 둘 다 답이 되기 때문이에요. 혹시 근데 이게 왜 이걸 확인했냐면 지금은 이 상수항이 0이기 때문에 0분의를 처리할 수는 없잖아. 그치? 0분의라는 수는 존재하지 않죠? 수학의 분모와 영인수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 설명했나요? 분모와 영인수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 2분의 6, 답 얼마예요? 3. 이게 구조적으로 뭐라는 뜻이냐면 분모 2와 값 3을 곱하면 분자 6이 나온다는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 연산법이죠. 근데 만약 0분의 3이라는 수가 존재한다고 치자.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존재해. 그럼 위에 있는 구조랑 같이 풀려면 0과 x를 곱해서 3이 되는데 이런 수가 존재해? 그래서 분모와 영인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얘는 상수항이 지금 뒤에 0이 있기 때문에 0분의는 처음부터 쓸 수 없는 구조식이라는 얘기지. 얘는 그래서 이걸 배제하고 이게 둘 다 답이 되는데 만약 뒤에 어떤 상수항이 붙었다고 치자. 그럼 얘는 뒤에 이것도 써야 돼요. 되지 않는 어떤 분모 분자 값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 얘는 1이지만 그럼 요건 얘는 1이 아닌 숫자라는 얘기잖아. 근데 A, B를 집어넣었더니 얘네가 같아지는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AB를 구해서 이거 딱 집어넣었더니 이 값과 서로 같아지는 케이스가 존재할 수도 그런 예를 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용어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은 구한 값을 상수항이 존재할 때는 집어넣어서 얘랑은 같은데 얘는 틀린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지만 얘가 틀린 답이 정답이고 아닌 게 있다면 그 다음부터 다시 골라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구한 답은 항상 이렇게 이런 케이스에서는 검산을 해보는 게 이제 중요하긴 합니다.
다음 중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K값을 구한다면 모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답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직선이 삼각형이 이루지 않는데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떤 상황이 놓일까요?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첫 번째,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직선 중에 두 개는 평행한데 하나는 안 평행할 때. 삼각형을 이루도록 하는. 네, 이루도록. 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위치 관계 또. 세 직선이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교점을 만들 때. 네 번째, 순서를 좀 바꿀까요? 네 번째, 삼각형이 서로 다른 세 교점을 만들 때. 세 번째, 삼각형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러니까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다음 중 삼각형을 이루도록 하는 얘기는 이 케이스인 거죠. 아이고. 이게 삼각형을 이루는 케이스입니다. 저렇게 만드는 상수 K값을 모두 고르시오. 자, 그럼 이렇게 되려면 세 직선이 서로 다른 세 교점을 이루어야 되죠. 근데 얘랑은 벌써 관계식이 나와 있어요. 얘를 만약 1번, 얘를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말하는 1번 그래프, 얘 2번 그래프. 1번과 2번을 연립하면 이 교점이 나옵니다. 그럼 다시 3번 그래프죠? 3번 그래프. 1번과 3번을 연립하면, 여기만 3번, 얘를 3번이라고 합시다. 1번과 3번을 연립하면 여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연립하면 여기가 나옵니다. 이게 서로 다 다른 세 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얘를 구하는 건 그냥 연립만 하면 되는데, 얘는 좀 그러네. 그쵸? 좀 헷갈리죠, 이거는? 일일이 연립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지 않나요? 이 1번과 그러니까 여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 직선 1번과 2번과 3번이 서로 다른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다른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것도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하고 이걸 골라내는 게 또 여러 번 계산해야 되는 귀찮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체 이거는 1, 2, 3, 4 네 가지 범위 중에 1, 2, 3 빼면 전부 다 4에 포함되겠죠. 삼각형이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차라리 삼각형이 그려지지 않는 케이스를 빼고 남는 나머지를 4번으로 처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어디까지 설명했는지 순간 까먹었는데 어디까지 설명했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풀기에는 상황이 조금 우리한테는 익숙치 않아요. 이 교점 찾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이 교점을 찾으려면 안 되는 K값을 연립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많이 길들여졌죠. 중3, 중2 때도 이거 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 내가 원하는 범위라는 게 실수 전범위죠. 그 중에 안 되는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값들만 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이제 찾아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 빼면 이쪽에 내가 원하는 답이 있을 테니까. 그럼 이쪽 첫 번째 케이스는 세 직선이 모두 평행이 되는데 이 기울기 얼마냐면 마이너스 1. 이 정도 계산 가능하죠? 넘기면 y는 마이너스 x로 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여기 기울기는 2예요. 여기다 쓸까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이 직선의 기울기는 2. 이 직선의 기울기는 k. 근데 일단 얘랑 기울기가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은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세 직선이 모두 다 평행할 리는 없어요. 그럼 이 상황은 세 개 중에 두 개가 평행하죠. 근데 얘네들은 평행할 리 없으니 여기는 이 직선이 얘랑 평행하거나 아니면 이 직선이 얘랑 평행한 케이스. 그래서 K값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K값이 2가 되거나 이런 케이스. 얘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따라서 두 직선을 연립해서 만나는 교점이 나머지 한 직선도 지나가기 때문에
둘을 연립해서 나온 점을 이쪽에다 대입하게 되면 그때 K값이 나오겠죠. 그럼 둘을 연립하면 x 플러스 y는 4.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 둘을 이렇게 연립하게 되면 위아래를 더했을 때 3x는 1. 따라서 x값은 3분의 1. 그럼 x 3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값은 3분의 11. 이 교점이 3분의 1, 3분의 11인데 이 점을 얘도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그럼 x 대신에 3분의 1, 3분의 1k, y 대신 3분의 11, 마이너스 3분의 11, 더하기 3은 0, 더하기 1은 0. 양변에 3을 곱하면 k 마이너스 11 플러스 3은 0. 따라서 k 값은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그러므로 세 직선의 위치관계 4가지 중에 얘는 어차피 처음부터 나타날 수 없는 위치관계고 2번이 될 수 있는 K값 요렇게 2개, 3번이 될 수 있는 K값 요렇게 하나, 얘 빼면 어쨌든 다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케이스겠죠. 그러니까 네. K가 마이너스 8이 아니라 그냥 8. 그러니까요. 누가 마이너스 8이래? 제정신이야? 부정리 못하는 거야 지금? 이 정도 이항도 못하는 거야? 정신 안 차릴래? 네, 이렇게 3개. 이 3개를 빼고 남는 나머지가 다 답이라는 얘기인데 네, 아마 이게 보기가 있는 문제인 것 같죠? 상황상? 네, 보기 없으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러네요. 요 3개 빼보세요. 마이너스 1, 2, 8. 마이너스 1, 2, 8. 답은 1번과 3번. 이렇게 답이 정리가 되겠네요.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풀었던 풀이를 좀 익숙하게 적용시킨 문제니까 뭐 그렇게 감이 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점 3,A를 지날 때 A 값을 구하라. 두 점. 적당히 그립시다. 이렇게. 그냥 적당히. 여기 점 A. 마이너스 1,2. 여기 점 B. 2,3.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이라면 이렇게 느낌상 지나가겠죠?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분. 이런 느낌으로. 이 직선을 L이라고 합시다. 이 직선이 누굴 지나냐면 3,A를 지납니다.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이 3,A를 대입하는 꼴로 네. 3,A를 대입하는 꼴로 가시겠죠. 자, 이 3,A를 대입하려면 직선 L의 방정식이 필요하고 수직 이등분이니까 수직 조건과 이등분 조건을 잘 쓰시면 돼요. 첫 번째 수직 조건. 누구랑 수직이냐면 직선 AB와 선분 AB와 직선 L이 수직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기호죠? 수직합니다. 그럼 수직 조건은 AB의 기울기와 직선 L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AB의 기울기를 구합시다. 이건 쉽잖아요. AB의 기울기. 빨리 계산할게요. 3분의 1. 얘랑 직선 L의 기울기를 곱해서 답이 마이너스 1. 따라서 직선 L의 기울기는 이 수의 역수의 보반대. 직선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된다. 두 번째, 이등분이란 조건. 선분 AB의 이등분점, 얘를 점 M이라고 합시다. 점 M이 직선 L을 지나가죠. 근데 점 M은 선분 AB의 중점이니까 X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누고 Y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누시면 네, 2분의 1, 2분의 5를 이 직선이 지나갑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보면 내가 구하는 직선 L의 정체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며 이 점 2분의 1, 2분의 5를 지나는 직선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합시다. Y에서 Y좌표 빼주시고 기울기 마이너스 3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시고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굳이 얘를 직선을 구하라면 이제 얘를 정리해야 될 텐데 어차피 우리는 직선 구할 게 아니고 이 점 A에 3,A에 A값 구하는 거잖아요. 이 직선이 직선 L인데 어차피 이 직선 L이 얘를 지나가니까 그냥 A값 구하려면 정리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Y에 A값 대입하고 마이너스 2분의 5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에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2분의 6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나오죠.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2a 마이너스 5, 2를 곱하면 얘네 곱하면 마이너스 15. 넘어가면 2a가 마이너스 10,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해집니다. 좌표 평면에 지금 이거는 공식상 유도 과정이 있긴 있는데 유도 과정을 지금 이번 학기에 이렇게 대비하는 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증명을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 증명 과정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 그때는 증명도 보여드리고 왜 이런지 확인도 해볼 텐데 지금은 흐름만 쫓아가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직선이 있고 그 직선 밖에 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라면 이게 거리는 아니죠. 얘가 거리도 아닙니다. 거리는 이 점에서 직선까지 수직의 거리,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됩니다. 보통 줄여서 소문자 D라고 쓰죠. 그러니까 디스턴스의 줄임말입니다. 그냥 거리라는 뜻이에요. 주로 D라고 많이 씁니다. 여기도 책에 나오면 D라 나와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 필요한 두 개의 요소가 점과 직선입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직선은 1차 함수식으로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뭐로 정리해야 되냐면 1차 방정식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되겠나요? 그런 꼴로 정리한다면 더군다나 1차 방정식도 1차식은 0의 꼴로 정리하셔야 돼요. 꼭 0의 꼴로. 그런 다음에 이 점과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저기 있는 공식이 출현합니다. 근데 공식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여기는 점 P, x1, y1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 직선식, 아까 말한 대로 1차식은 는 0꼴로 표현했을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고 그러면 분모는 일단 루트가 되고요. 분자는 절대값입니다. 분자의 절대값 씌우는 이유는 분모에는 저기는 x개수의 제곱, y개수의 제곱이 들어가서 이 분모 자체는 항상 양수가 됩니다. 근데 분자값에 음이 들어오게 되면 양분의 음이 되면 이 거리가 음수가 나오는데 거리에 음은 없잖아요. 최소값이 0일 테니까. 따라서 그 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자값에 절대값을 씌우시고 여기다 뭐 집어넣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뭐냐면 이 1차식을 고스란히 갖다 쓰십니다. 근데 공식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분명히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 점도 필요하고 직선식도 필요한데 내가 지금 쓴 식을 보니까 다 직선만 쓰고 있잖아. 그럼 이 점 x1, y는 언제 적용되는 겁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직선의 반어식에 이 x값 대신에 x1과 y값 대신에 y1을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출현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보기에는 공식이 매우 대단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뭐 근해 공식과 비슷해요. 근해 공식 처음 배울 때는 막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대입하다 보면 별거 없죠. 그런 거 느낌이에요. 점 P의 좌표가 1,2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직선이 3x-y 플러스 1은 0이에요. 만약 이렇게 정리했다면 이런 꼴에서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분모는 루트, 분자는 절대값. 분모 루트는 x 앞에는 개수 3의 제곱 더하기 y 앞에는 개수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게 왜 이게 들어가냐면 이 증명 과정에 피타고라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모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분자값은 이 절대값을 이 식을 고스란히 갖다 쓰시는데 쓰셔놓고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대입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x에 1 집어넣으면 3, y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걸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분모는 루트 10분의 분자는 2. 유리해보면 10분의 2 루트 10. 약분하면 5분의 루트 10. 그래서 이 점에서 저 직선 사이 거리는 5분의 루트 10 정도의 거리를 갖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식은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숫자 대입해보면 그냥 단순한 계산법에 지나지 않아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이 좀 필요할 뿐이에요. 좀 전에 배웠던 내용을 이제 활용하는 건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습니다. 여기 직선 하나가 있죠. 여기에 이 직선과 평행한 또 다른 직선 하나가 있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행이에요. 여기 직선 L, 여기 직선 M. 두 직선은 평행 관계. 1대.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면 이런 느낌 아닌가요?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는 느낌상 요 그렇게 서로 수직으로 만나도록
이렇게 수직으로 거리 만나도록, 이렇게 수직으로 서로 만나도록, 양쪽 다 수직으로 만나도록. 그럼 이 거리와 이 거리와 이 거리는 다 같지 않나요? 어디서 잡더라도 수직으로 만나게만 그으면 그 거리는 항상 같을 테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면 아무거나 하나만 대표로 잡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대표로 잡을 때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서 한 직선에서는 점을 하나 잡아줍니다. 아무거나. 그 직선 위를 지나는 점 하나를 잡아요. 그리고 그 점 말고 다른 직선에서는 직선식 이 직선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결론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결국은 뭐로 귀결되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문제를 귀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한 직선 위를 지나는 점 하나를 빨리 찾아주시고 나머지 직선은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식을 쓰시면 돼요. 자, 예를 든다면 위에 이제 얘가 나오죠? 이건 지울게요. 위에 얘가 나옵니다. 두 직선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요 직선 2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 보신 바와 같이 그림은 대충 그렸습니다. 얘는 원래 위치관계로 본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가야 되죠. 대충 그려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래 그리나 저래 그리나 두 직선 사이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치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고 그러면 일단 두 직선 중에 한 직선 안에는 아무나 괜찮아요. 네가 보기에 만만하다 판단하는 직선에서 뭐 찾아주냐면 점 하나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직선식이 고스란히 다 필요합니다. 한 직선에서는 점, 그럼 나머지 직선은 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잡으시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타납니다. 이게 D예요. 그럼 첫 번째, 그럼 저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어떻게 구하죠? 그러면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만약 이 직선 위에 여기 있는 점을 잡든 여기 있는 점을 잡든 여기 있는 점을 잡든 말했지만 그 점에서 직선 사이 거리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아무 점이나 찾으면 돼요. 그럼 이왕 아무 점이나 찾는 거라면 되도록이면 일반적으로 절편이 좀 더 유리하겠죠. 절편은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0이기 때문에 계산할 때 계산이 편해져요. 근데 X절편이지 Y절편이지 네가 판단하면 돼. Y가 0일 때 X 갖고 하면 X절편, X가 0일 때 Y 갖고 하면 Y절편. 근데 이 직선 같은 경우는 X절편 좀 곤란하죠. Y의 0 집어넣어서 X 갖고 하면 2분의 1 나오잖아. 2분의 1,0.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계산이 분수식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Y절편을 찾도록 합시다. 그럼 Y절편은 1이 되죠. 따라서 이 직선이 누굴 지나냐면 0,1이라는 절편은 Y절편은 점이 아니야. 위험한데. Y절편은 그래프와 Y축과 만나는 점이 아니고 그 점의 Y좌표가 Y절편이야. 그러니까 Y절편은 1이지만 좌표점이 필요하니까 0,1이라고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0,1이고요. 그럼 됐네요. 2번은 그냥 식이 저절로 내가 정리할 것도 없죠?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점 0,1에서 이 직선 사이, 이거는 그냥 사이라는 뜻입니다.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식 D,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가. 분모 루트에는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 더해서 루트. 분자에는 0,1을 대입한 숫자, 0 대입하면 없어지고 1 대입하면 1 플러스 4. 루트 5분의 절대가 뭐? 5. 유리하면 5분의 5 루트 5. 약분하면 루트 5가 이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잡으나 항상 거리는 루트 5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점 0,1이 아니고 나머지 점을 잡아도 어차피 답은 루트 5가 나옵니다. 네, 해봅시다. 그게 궁금하시다면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 2분의 1 나왔었죠? 따라서 2분의 1,0이라는 점에서 저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럼 길이, 거리, d는 분모 루트 5, 분자 0 대입하고 2분의 1 대입하면 절대값 1 플러스 4. 답은 똑같이 루트 5가 나옵니다. 저 점이 아니어도 됩니다. 네, 절편이 아니고 어떤 점도 괜찮아요. 근데 계산 편하게 하려고 그냥 절편 잡아주는 것 뿐이고요. 네.